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 단 회사를 함께 공부해보죠. 평소에 기업을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보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기업 직무교육과 그리고 성인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 멀티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회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멀티 캠퍼스는 2000년 5월 4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크레듀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2006년 11월 1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업으로는 인터넷 사이버 위탁 교육 서비스 및 교육 콘텐츠 공급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3월에 크레듀에서 멀티 캠퍼스로 회사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는 미국에 있는 LT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픽 등 기업 외국 평가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삼성 SDS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주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계열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62.4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서비스를 말씀드린 기업 직무교육 서비스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크게 보면 기업 교육 서비스, 그리고 외국어 평가 및 교육, 그리고 지식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로부터 2015년에 리더십 정무직무 등 기업 임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사업을 인수를 하였고, 그리고 2016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외국어 생활관 사업 부분을 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를 완성을 하였고요. 말씀드렸듯이 기업 교육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세리 CEO 등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하던 것을 이제 상품을 또 공급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픽 등의 외국어 평가 교육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교육 서비스, 외국 서비스, 지식 서비스가 있는데요. 주로 HRD 그러니까 인력개발 BPO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77%를 현재 올 상반기에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서비스가 15%, 그리고 지식 서비스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PO라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주로 회사가 하던 일을 아웃소싱하는 것인데, 현재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교육 서비스를 멀티 캠퍼스 등 회사에 외주를 주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를 보시면 삼성그룹 계열사답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경제연구소, 삼성화재보험 등 이 총 매출의 44.7%를 올 상반기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티브 매출이 40% 이상을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의 기업 교육 서비스를 또 BPO로 통해서 현재 확보를 점점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 관계 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표는 금감원 전자공시의 각 회사들의 그 집계를 나타내는 2017년까지 나타나 있지만, 멀티 캠퍼스가 압도적인 1위로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까지 2위 업체가 휴넷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휴넷이 최근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작년에도 손실이 생기고 올해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손실이 조금 많이 생긴 걸로 현재 기사가 나와 있고, 작년에 금감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자본이 63억, 그리고 부채가 254억, 그리고 당기순 손실이 작년에 3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현재 크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2위 업체가 현재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KG 에듀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 캠퍼스는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에서는 압도적인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수주 상황을 보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위탁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현재 위탁해서 이것을 사피라고 하는데요. 현재 사피에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610억 추주 금액에서 올 상반기에 190억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돼 1000명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재취업 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래서 내년 5월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은 해고자가 생기거나 안 그러면 정년퇴직자가 생길 때 미리 직무교육과 재취업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티 캠퍼스가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현재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DB금융투자의 최근에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 신규 채용 축소와 그리고 52시간 근무제 도입,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현재 HRD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디지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IT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이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회사로도 이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쪽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2분기와 최근까지도 온라인 교육이 많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교육들이 온라인만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1대1 직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있더라도 점점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그리고 대기업의 구직자 교육 사업 등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회사의 성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분기별로 매출 등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인데요. 보시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였고, 올해 1분기, 2분기가 좀 주춤한 상태였고, 올해 2분기 매출액이 606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억입니다. 작년 2018년 19년에 비해서는 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YOY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이후로는 2015년 3분기와 2017년 4분기 잠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매출액이 20%, 3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올 1, 2분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고, 영업이 줄어든 적은 많지가 않지만 올 1, 2분기는 80% 이상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봅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MPM, ROE 등을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 삼성 앞전에도 살펴보셨겠지만 삼성 SDS 교육 콘텐츠 사업 부분을 2015년 4분기에 인수를 합니다. 이때 인수 대가를 지급을 하고 나서 자본이 줄어들면서 ROE가 크게 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으로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M 그러니까 매출의 총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판관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인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 1, 2분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타격이 있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ROE가 현재 20% 가까이 갔던 것이 10%대 초반으로 줄어들었고, 올 3, 4분기까지 합치면 최근 4분기 합산 ROE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판관 비율은 20%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풍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 있는데, ROE가 파란색인데요. 삼성 SD로부터 교육 콘텐츠 사업을 받기 전까지 ROE가 이제 6%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콘텐츠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ROE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753억이라는 자본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 자체가 줄어들어서 ROE가 크게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 증가를 하면서 ROE가 증가를 한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 최근 들어서 주춤하고 다시 매출액과 순이익률이 줄면서 현재 ROE가 10.4%까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살펴봅니다. 시가총액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가 가장 높았었고요. 그 이후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많이 줄어서 어제 종가 기준은 1803억까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자본이 늘었다가 753억을 삼성 SDS에 지급을 하면서 자본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매출 총 회전율이 늘어나면서 또 ROE가 늘어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1분기에 리스 자산에 대한 회계가 변경이 되면서 리스 자산과 부채가 계상이 되어서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본이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PF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은 말씀드렸듯이 상장 초기가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계속 줄어들면서 현재 PBR이 10월 8일 종가 기준으로 1.7까지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PER은 16.2인데 이게 최근 4분기 트레일링 합산으로 올 4분기가 되면 PER은 더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 2, 3, 4분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PFCR은 재밌게도 현재 1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일수 재고자산 해줄수를 보겠습니다. 사별 형태상 재고자산은 발생하지 않고요. 매출 채권 일수는 97까지 한때 갔다가 31까지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31일이면 매출 채권 회수가 되고, 대부분이 매출이 현재 기업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상 현재 한 달 정도면 매출 채권을 다 회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회사가 또 점점 B2C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나타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파란색 막대인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제법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에 오히려 매출이 확장을 할 때 잠시 영업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영업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것들도 잠시 매출 채권 배진수가 늘어나서 영업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현금을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회사가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교육 콘텐츠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단기금융자산 처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자연금 흐름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2015년 4분기에 이것이 잠시 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자산 투자를 보시면 2019년 하반기에 선릉센트 멀티캠퍼스 선릉센트가 먼저 개소를 하면서 먼저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한 상태이고, 그리고 러닝클라우드 플랫폼 투자가 2019년에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가 거의 다 진행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면서 주춤한 상태인 건데, 이 부분이 이제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에는 또 마이너스 상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회수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배당금 지급과 리스크부치 상환 등으로 재무현금흐름이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현금 흐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영업현금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플러스를 보이고, 현재 시가총액 한 1,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1,800억 정도의 영업현금 흐름이 올 4분기 합산 371억, 상당히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춤하지만 현금을 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유무인자산 투자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런닝 플랫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작년 투자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가 나중에 이 회사의 실적이 전개되는 과정이고, 올해 4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로 좋지 않을 것이지만 실적이 내년에는 또 기저효과로 또 오히려 실적이 플러스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할 때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좋지 않은데 상각비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 2002년 상반기에 98억 정도의 유명자산 상각비가 이루어졌고, 작년 2019년 상반기에는 67억 정도였기 때문에 한 31억 정도, 반기 31억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인한 비용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 전체로 하면 60억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을 차감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한 것들이 이제 또 정액으로 계속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또 영업이익 부분은 계속 안 좋게 발생할 것이지만 또 현금 흐름에는 이상이 없고, 또 내년에 기저효과로 올해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사의 직무교육이 아웃소싱을 되면서 BPO를 통해서 아웃소싱이 되면서 멀티캠퍼스 등에 대한 그런 아웃소싱 교육이 늘어날 것,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또 인력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캠퍼스의 투자 포인트이긴 합니다. 회사가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업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계속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멀티캠퍼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